안녕? 나는 신라의 27대 왕인 선덕여왕이에요. 나는 신라 최초의 여왕이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본 왕으로도 유명하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맞대고 긴장감 속에서 지내던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미래를 훤히 알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와 함께 삼국시대의 나라 중 하나이지요. 물론 세 나라가 늘 다투곤 했기 때문에 강한 왕이 꼭 필요했어요. 게다가 당나라 같은 주변 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은 것처럼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중 성골이라는 계급만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성골 중에 남자 자손이 없어서 여자인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시대에는 대부분 남자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난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후대에 기억될 만한 왕이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당나라에서 그림을 하나 보내왔지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남들은 알아채기 힘든 숨겨진 뜻이 있었지요. 어떤 숨겨진 뜻이 있었을까요? 당나라에서 모란이라는 꽃이 그려진 병풍을 보내왔구나. 이 꽃은 아름답긴 하지만 분명 향기가 없을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직접 이 씨앗을 심어 확인해 보시지요. 뜰에 모란 꽃을 심어보니 역시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모든 신하들은 내가 향기가 없는 꽃이란 걸 미리 알았다는 것에 감탄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란꽃 그림은 왕이 될 나를 의미하는 그림이고 또 향기가 없는 꽃은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미인을 모란꽃에 비유한다는데 여자이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 될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다니, 게다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라는 건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나와 신라를 무시하는 당나라의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 이 절의 이름은 분황사예요. 이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뜻인데 향기 없는 꽃으로 나를 조롱한 당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나 선덕여왕은 능력 있는 왕이며 신라가 당나라 앞에 당당한 나라임을 알리고 싶었지요. 나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했어요. 내가 뽑은 인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지요.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로 나와 반대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유신은 순수 신라 귀족 출신이 아니었지요. 이렇게 두 인재를 등용할 때 반발이 많았지만 나는 신분보단 그들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외에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애국심을 갖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영묘사 옆 옥문지에 개구리들이 나와 울고 있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개구리들이 울고 있다고? 이상한 일이로구나. 요즘 백제군이 우리 신라에 쳐들어온 일이 많았는데 그곳에 적군이 몰래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니 바로 준비를 해야겠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영묘사를 지을 때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을 군사로 삼고 훈련시켜라.
그 사람들은 사찰을 짓는 게 싫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데 군사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어쩌시려고요? 아무리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라도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나라에 더욱 충성하게 될 것이야. 당장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라. 그곳은 계곡이 깊게 파인 곳이니 적군들도 숨어있기 좋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숨기 좋은 곳은 빠져나가기 힘들기도 하지. 계곡으로 몰아넣고 몰래 습격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폐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계곡에 백제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우리 군사가 적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군. 이로써 외부의 적도 물리치고 내부의 불만 세력도 품었으니 일석이조로구나. 아름다운 밤하늘이로구나. 폐하, 지금 하늘을 감상하실 때가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별을 보는 것조차 방해한단 말이냐? 며칠 전까지 있었던 홍수로 농사를 짓는 많은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냐? 미리 비가 오는 것과 태풍이 부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많은 백성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 저 별을 관찰해서 날씨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면 별의 변화를 관측하기 아주 좋겠구나. 이제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할지,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미리 알 수 있으니 백성들 모두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 첨성대로 별을 관찰하고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날씨를 미리 알게 하라. 폐하, 천문대는 궁궐 안에 지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궁궐 밖에 지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야 모두들 왕의 높음을 알 것입니다. 아니다. 백성들 가까이에 두어라. 백성들을 사랑하여 지은 것이니 백성들 곁에 두어야 마땅하다. 첨성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문대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유명하지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농사를 미리 계획하는 게 꼭 필요했는데 별을 보면 농사의 적당한 때를 미리 알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로 내가 왕이었던 시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하늘을 관찰한 기록이 많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쓸모가 많은 건축물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를 끊임없이 위협하던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당나라 황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3가지를 제안할 테니 그 중에 골라보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군사를 조금 사용해 요동으로 가서 고구려를 치는 것이요. 그러면 1년은 편안할 것이나 1년 후에는 다시 시끄러워지겠지. 두 번째는 내가 수천 개의 붉은 깃발을 보내줄 테니 그것을 꽂아두는 것이요.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는 당나라군이 있는 줄 알고 도망갈 것이요. 하하하하. 마지막 3번째는 내 친척 중 한 명을 보낼 테니 그를 신라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신라를 지켜주겠어. 이런 모욕이! 우리 신라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우리를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어. 대비를 해야 해. 내가 죽게 되면 도리천에 묻어야 한다. 아니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셔야지요. 내 말대로 해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천이 어디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도리천은 낭산의 남쪽이다. 나는 당나라가 신라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했지요. 그래서 내 무덤을 도리천에 두어 그들의 침략을 죽은 뒤에도 막아보려 했던 거예요.
실제로 후에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짓고 금강으로 당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어때요? 나의 이야기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신라의 첫 여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과는 달리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린 덕분인지 내 뒤로도 진덕 여왕과 진성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뭐든 처음은 어려운 법이고 주위의 시선도 따갑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편견 때문에 못할 것은 없지요. 나는 신라의 27대이자 신라의 첫 여왕으로 16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나를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하지만 나의 지혜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랍니다. 무엇이든 진심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더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선덕여왕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선덕여왕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선덕여왕처럼 처음 맡게 된 일이 있었나요? 두렵지 않았나요?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아요.